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며 쌀뜨물에 비친 순자의 얼굴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싶은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이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밥상을 차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식탁 앞을 지나치며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도연은 출근 시간에 쫓겨 밥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미소는 금세 힘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네. 며칠 후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아들에게 집과 예금 전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젠 도연이네가 편하게 살면 됐죠.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한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체념이었습니다. 서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오랜 단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젠 식당 문 닫았어요. 이제는 아들이 벌겠죠. 그 말에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정은 짐 정리를 하며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래, 믿고 맡길게. 라며 웃었지만 그 말 끝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홀로 앉은 순자는 오래된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이름 순자반점이 또렷하게 새겨진 장부엔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 순자는 장부를 조심스레 덮고 두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쓸쓸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안도도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우리 집 됐네. 미정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봄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들어왔지만 순자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새 가구를 들여놓는다며 순자의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내던졌어요. 낡은 장롱이 덜컥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순자는 황급히 달려나가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좁아서요. 그냥 창고로 쓰는 게 낫겠어요. 미정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작은 방 하나면 돼.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더 이상 순자의 밥그릇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늘 핸드폰을 만지며 엄마는 식사 따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요즘 회사 일로 미정이 예민해요. 라며 변명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 복례가 찾아와 이러다 큰일 나요. 명예 넘기면 끝이에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 믿어야지요. 라고 답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손끝엔 평생 일에 굳은 살이 남아 있었죠. 며칠 뒤 미정은 인테리어를 핑계로 순자의 방문을 잠갔습니다. 며칠만 다른 데 계세요. 공사 끝나면 부를게요. 순자는 복례의 집으로 몸을 옮겼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집이 조금씩 자신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복내의 낡은 집 마루에 앉아 먼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속에 자신이 살던 집이 있을 텐데 이젠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복내의 집 처마 밑에서 젖은 손수건을 짜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엔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낡은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이미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순자의 집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계약서를 확인했고 도연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순자는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람 내 집이 팔린다고? 순자는 황급히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의가 아드님 거라 어머님은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길 때 눈물이 빗물에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 앞마당에 순자의 짐을 내던졌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장판이 젖은 땅 위에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 내가 일궈낸 건데. 복례가 달려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품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에게 이사할 거예요. 새 집으로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새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낯익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잘 있어라, 내 집아.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순자는 뒤돌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의 집 마루에 앉은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끝나겠지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례의 낡은 책상 위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찍힌 숫자들이 사라진 듯 줄어 있었어요. 며느리 미정에게 넘긴 예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시장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미정이 새 차 샀다더라. 그 비싼 외제차로 말이야. 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혹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말고 아들 이름으로 예금 인출된 게 있나요? 직원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예, 얼마 전 일시불로 인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미정의 웃는 얼굴과 도연의 무심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복례는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증거를 모아야지요.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료를 모았습니다. 은행 내역, 부동산 계약, 그리고 미정의 SNS에 올라온 사진까지. 사진 속 미정은 새 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고 배경엔 축하합니다. 라는 리본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웃음이 내 피 같은 돈이었구나. 그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증거를 잘 모으세요. 명의신탁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례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야. 그날 밤 순자는 부엌 전등 아래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늦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한 줄기 번개가 스쳤고 그녀의 결심은 그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엔 낯선 정적이 흘렀고 안에는 팽팽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정이 앉은 식탁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그녀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내 아내가 한 짓이 다 들어 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듯 웃으며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오해야요. 어머니가 다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도연이 직접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엔 부동산 계약서, 차량 구매 내역, 인출 영수증이 정리돼 있었죠. 도연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다 한 거야?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엄마가 원한 거잖아요. 내가 대신 관리하라며 넘겨줬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집을 지켜달라 했지 팔아버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가라앉혔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오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미정은 울먹이며 사과하려 했지만 도연은 눈을 감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운 빛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앉아있던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진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 반점. 예전보다 낡았지만 그 이름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와 신선한 채소를 정리했죠. 식당 안엔 기름 냄새와 된장 향이 어우러져 아늑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손님이 올까 모르겠네. 도연이 웃으며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돼요. 정성으로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죠. 그녀는 국자를 들어 된장찌개를 조심스레 휘젓고 간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맛은 어릴 적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식당은 처음엔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 여기 된장찌개 맛 좀 봐요. 라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들어왔고 따뜻한 국물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집 옛날 집 맛이네. 누군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식당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기자를 바라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누군가 위로받는다면 좋겠죠. 그날 저녁 뉴스에는 노모의 재기, 순자 반점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식당엔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움직임을 따라했습니다. 땀에 젖은 두 사람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늦가을 오후 순자 반점 앞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자는 창밖에서 망설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낯익은 실루엣, 바로 미정이었어요. 그녀는 마른 얼굴로 서 있었고 손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서 있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미정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내밀었어요. 춥지? 이거 마셔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아직 남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손을 떨며 컵을 받았고 차가운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에는 된장 냄새와 구수한 불소리가 고요히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용서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할 힘도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떠난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복례는 창가에서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 벽 한편엔 가족 사진이 걸렸고 그 안의 얼굴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덮는 작은 평화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순자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따뜻한 밤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 아이를 안고 웃던 도연, 그리고 함께 일하던 복례의 환한 얼굴까지. 복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순자는 친구의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죠. 복례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섰어. 이제 마음이 편해요. 바람이 불자 마른 풀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친구의 대답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가를 닦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식당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아이들이 웃으며 드나들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곁에서 조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엄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며 창문 너머로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집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감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간판 위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엔 긴 세월의 고통이 아닌 오직 평온이 남아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밥 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속삭임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에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